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입니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의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6월 27일, 8월 14일, 9월 7일에 이은 네 번째 대책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정책의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 대책입니다.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습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 과열 지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에 토지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입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입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래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집값 폭등 시즌2입니다.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재임하는 동안 28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5년 후 12억 원이 됐습니다. 2배가 오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의 대책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31전 31패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입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합니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입니다. 다음 대책이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입니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을 흘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입니다. 국민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러한 대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우리 당은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이에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이 집값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일본처럼 터질 것이다. 이렇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값 상승 요인은 공급이 안 되고 수요가 늘고 나아가서 유동성 확대가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유동성 확대의 원인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집값이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이 정권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센상법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예 사업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데 공급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노란봉투법 철회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공급책의 급선무입니다. 6.27 규제책을 내고 2달 반 만에 9월 7일 날 또 공급 확대책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규제책을 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수도권 부동산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을 하겠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지방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냐?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이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라고 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와 악법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부동산 계엄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마땅히 오늘 대책을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회하지도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리기만 할 뿐이고, 그리고 청년이나 서민 등 실제 주택이 필요한 분들의 주택 구입을 막는,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LH 직접 시행 민간 참여 방식으로 공급을 135만 원을 5년 동안 착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또한 어불성설인 게 민간 건설업체에서 본인들이 공급할 생각이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여건을 아예 봉쇄를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 LH를 개입을 시켜서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LH에게 전가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책을 철회를 해야 된다를 넘어서서 확실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동안 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완전 실패입니다. 6월 27일 날 주담대를 6억 원으로 한도를 내리는 규제 정책, 8월 14일 날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 정책, 그리고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부동산 통계 보면 아시겠지만은 8월 달 지방 미분양은 급증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7%나 급증을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지금 6만 6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강남 3구 용산 토지가 허가 거래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뿐만 아니라 성동, 마포, 그리고 강동, 한강벨트 전체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폭등의 폭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6월에서 8월 달 이재명 정부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는 0.21%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주요 지역들 성동은 6.46%, 마포는 5.14%, 강동은 4.14%,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한강벨트의 아파트값 상승은 20배에서 3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3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지금 한 달 만에 또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시장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좌파 정권들이 늘 해오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입니다. 시장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좋은 주택을 사기를 바라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똘똘한 한 채입니다.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할 정도로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금 규제 일변도입니다.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수도권 집값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완전히 박탈하고, 그리고 돈 있는 부자들, 이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장을 하나 더 마련해 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그리고 공급 정책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주식시장으로 몰려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주식 가격이 오르면 곧 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동성 확대,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부양,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주택 정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좌파 정권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이 빨리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정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내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예, 네. 김현재 부속실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대구 청구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키운 것입니다. 정무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은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 당연한 관례에 따라서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자 보직을 변경한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 옹호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때부터 의혹이 커졌고,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그 의혹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불안은 공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제보센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실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정은 의원이 소통관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통관으로 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국정감사장에서 한다면 면책특권으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소통관에서 발표한 것은 그것이 허위사실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자신 있게 대응하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법무부 장관 탄핵한다고 날뛰었을 것입니다.